회장님의 그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런 공헌과 공백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학문적 학술적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또 그러한 부분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일날 그 1주년 추모식 때 그 회장님에 대한 여러 고의적과 보고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추모식에 참석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한 것도 상당히 죄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공서연구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얼굴 비치고 또 그런 뒷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초중고 교과서를 개발해서 그 각급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서울 교과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한 250종 정도 교과서를 개발해서 향후 한 7년간 보급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과서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계에 들어온 가장 단초가 된 게, 제가 사실 여기 김자, 종자, 규자 회장님이 삼성출판사에 대표로 계실 때 제가 9명을 뽑았는데 공채로, 그때 사실 감사했던 건, 되게 자부심을 주셨던 건, 그때 현대 삼성의 봉급이 월 24만 원 할 때 저희 신입사원 때 34만 원을 주셨어요, 초봉을.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도 오르고 너무 아주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 여기 또 오늘 뵙고 오늘 또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인연이 저희 그 같은 동양 순천 여수고요. 같은 원 집안인데 또 어린이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순천 농업 중고등학교 회장님하고 동기시고, 또 동국대 그 동창이시고, 동기는 아니고 동창이시고, 그래서 저희 집안하고 회장님 집안하고는 자연적으로 각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저도 회사도 그 파주 출판도시에 본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가장 아주 오래된 지인들, 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근데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났습니다만, 오늘 드릴 말씀은 그 회장님의 사회 문화적인 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회장님 모시면서 들었던 사적인 에피소드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장님이 2023년 12월 3일 날 그 영면을 하셨는데, 사실 그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대단히 건강하셨어요. 22년 동안 해도 혼자 걸으시고 이렇게 잠깐 옆에서 가볍게 부축해 드릴 정도로 했는데, 2023년 봄부터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계셨는데, 그런 나중에 2023년 5월 어느 날인가, 또 그날도 목요일인데 본사 1층에 회장님 4층에 계시다가 1층으로 이제 사무실 옮기셔서 갔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회장님께서 윤 사장 앞으로 20년 동안 재밌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67입니다. 근데 작년이면은 제가 66세인데, 제가 20년만 더 살면 회장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20년만 더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은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마음속으로 알고 20년만 더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어 달 그 입원을 입퇴원을 하시고 나서 몇 번을 입퇴원 하시다가 이제 2023년 작년 12월 3일에 깊은 연배를 드셨는데요. 늘 온화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친자식처럼 반겨주시는 모습, 그리고 보고 싶었어 윤 사장. 좋은 책 구한 게 뭐 있어? 지난주에? 허허허 하고 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고 그랬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회장님이 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지난 시점에서 항상 그립고 목소리 또한 그립습니다. 가끔 그 보호사 옆에 저희 어린이집에 제 손주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원일 때 잠깐 들여다보는데 지날 때마다 윤 사장하고 부르는 바로 보호사 옆이니까 윤 사장하고 부르는 그 회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멈칫 서서 그 보호사 그 건물을 바라보곤 합니다. 특히 그 보험사 옆에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 그 그 바람 소리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회장님을 굉장히 따르고 존경했는데요,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70 이제 짧지만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리운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저희 부모님 외에 특히 그런 분이 우리 회장님이 아니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저희 만나면은 옛날 얘기를 그 많이 하셨어요. 유년 시절에 그렇게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고 또 하셔서 어쨌든은 아이고 이번엔 오늘은 그만하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유년 시절을 그려하셨어요. 회장님은 1935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부친의 고향은 여수 돌산으로 지금 돌산대교가 있지만 옛날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렇게 다닌 아주 외딴 섬이었는데 요즘에는 여수 그 지역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친은 그 여수 돌산에서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철공소를 운영하셨다 해요. 그래서 철공소를 잘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연일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가나바 현으로 이사를 하셨고 우리 유영 대장께서는 거기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늘 왕따였대요. 애들이 그 마늘 냄새 나는 조선진이라고 놀림을 했고 그리고 또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 때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담임선생님이 그때마다 보호를 해주셨대요. 근데 어떤 담임선생님은 한 번은 그 반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회장님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서 그렇게 때리셨대요. 회장님을. 그래서 그때 그 기억과 아주 기억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어릴 때의 아픔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에피소드 중에 또 하나는 어느 날은 그곳에 가지마라는 신사가 있는데 신사가 동백꽃 나무로 이렇게 우창하게 돼 있었나 봐요. 울타리 등이. 근데 그걸 떨어진 걸 주우러 갔는데 평소에는 친절하게 그 대해주시던 그 일본인 친구 아버지가 그 신사 직위인데 그 회장님을 보더니 이 더러운 조선진이라고 쫓아냈답니다. 욕설을 듣고 쫓겨나서 생각해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어린 마음에 도저히 분해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동백나무 위로 올라가셨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처마 있는 데다가 오줌을 냈다 갈겼는데 그 오줌발이 이제 그 맑은 날에 처마에서 떨어지니까
그 신사지휘가 와가지고 보니까 회장이 거기다 오줌을 그냥 냅다 갈고 있으니까 대우적인 실색을 해서 이 사건을 회장님이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특히나 조선의 얼마 신성한 그 신사의 오줌을 가겠으니 문제가 될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마을에 일본 유지들이 모여서 퇴학을 시키고 부모도 다 쫓아내자 그랬는데 마침 그 부친께서 그 지역에 육군병원의 병원장, 일본인 병원장이 개입을 하셔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진행하셨다 합니다. 또 한 번은 그 하굣길에 계피나무 잎을 줍고 있는데 집주인 그 노인이 나와서 이 조선징 새끼가 뭐하러 왔어 하고 또 요걸 한번 쫓아냈답니다. 어린 마음에 조선인이라 무시하는 게 또 억울해서 밤에 그 집을 찾아가서 나무단을 이렇게 그 집에 많이 쌓았었나 봐요. 근데 성냥을 가지고 거기다 나무단에 불을 지펴해가지고 집을 호랑이를 태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돈을 물어주느라고 상당한 막대한 돈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모친께서 굉장히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늘 모친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사무실 때는 왜 그래 이유만 묻고 절대 나무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특히 한 번은 크게 나무람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집안에서 이제 맨날 왕따니까 일본인 친구들하고 잘 사귀려고 집안에 있는 돈을 훔쳐서 나가서 얘들하고 놀았대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그때 평생 그렇게 많은 매를 맞은 적이 없을 때 조간에 피가 나고요. 그리고 나서 모친께서 수일 동안 식음을 접하고 누워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중에 그런 민족의식의 청장년 시절에 그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의 그 적극적 사회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그러한 의식 결국 어머했던 그 시대에 몇 차례 감옥을 들락거리며 그 국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2차 대전 폐쇄기 지표제장 부친께서 일본에 있으면 모두 죽는다면서 모친의 절대적 반대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에서 읽었던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으셨대요. 부도 이 정도 쌓고 그랬는데 그걸 다 돌려보고 해방 1년 전인 1944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초등학교를 3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한국어를 전혀 거의 못했대요.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3학년까지 다녔으면은 일본어 거의 네이티브적인 그리고 3학년 정도 됐으면 그 문해력도 일본어 그 문해력도 굉장히 상당히 됐을 텐데 오니까 쌀이라는 말을 발음을 못했대요. 살. 그리고 한국말 전혀 못하니까 성적은 반에서 맨날 꼴등하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놀려댔대요. 니혼진이라고. 일본에서는 조선징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우리 그래서 그게 충격이 너무 그거 늘 왕따를 당하니까 그게 한이 돼서 일본어를 잊으려고 그렇게 어린 마음에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일본어와 일본 글자를 다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살아오시면서 가끔 그런 말씀 하셔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잊어버린 일본어를 좀 그래도 잊지 않았으면 좋았겠지 않았나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렸을 때의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일본에 대한 굉장한 뭐 혐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감정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부분도 뭐 숨을 수 없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살에
부친이 이제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친도 돌아가시고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서 회장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다가 근데 그 부분이 어머니 그때 여순 사건 자체는 그 지역에서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학생들과 죽어간 사람들 대부분 학생들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여순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하면 죽는다, 배우면 죽는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주셨대요. 회장님 말씀대로 어린 나이에 그 돌산 앞바다 그 백사장에 가면은 그때 당시 그 여수 사건 죽은 그 시체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늘 절기했대요. 이 백사장에 그 시체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린 마음에 학업에 대한 그 열정을 정말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학교를 보내달라고 날마다 때를 썼는데 하루 아버님이 그러면 나무 열심을 해오면은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그 낙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시골에서는 그쪽 가리라고 합니다. 가리. 그래서 소나무 밑에 떨어진 그 낙엽을 소나무 낙엽을 갈퀴로 긁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그걸 열심을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정신은 충분히 너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움을 견디겠구나 하셔서 바로 순천 농업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려 학교로 가니까 맨날 축산과에 왔는데 맨날 뭐 풀베러 다니고 맨날 그랬대요. 예. 그러다가 3년을 보냈는데 3년 보내고 나니까 또 대학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시골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분을 도움으로 해서 이제 숭실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정으로 이제 뭐 법대 입학하기는 했지만 뭐 한 학기 한 학기를 출판사나 잡지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신분을 보내서 등록금 마련하셨다 해요. 그래서 8년을 대학을 끌다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5.16 그 정부가 숭실대 법대를 폐지해버렸대요. 그래서 또 그 바람에 좀 쉬다가 4학년으로 전국대 법대로 편입해서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셨다 합니다. 그 대학 시절에 그 학부 편집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회장님께서 그 활자와의 만남이 서로 처음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그 학생이면서 그 자유당 정권에 저항하는 그 평화동지회라는 그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또 반정부 활동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관이셨던 월간 신세계에서 기자를 하셨고 민주당고 기자를 하면서 정치계와 또 인연을 맺기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62년도에 회장님께서 개도를 하셨는데 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활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회장님의 그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런 공헌과 공덕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학문적 학술적 그런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또 그러한 부분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일날 그 1주년 추모식 때 그 회장님에 대한 여러 공적과 공헌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추모식에 참석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한 것도 상당히 죄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공서연구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얼굴 비치고 또 그런 뒷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초중고 교과서를 개발해서 그 각급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서울 교과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한 250종 정도 교과서를 개발해서 향후 한 7년간 보급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과서를 저희들이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계에 들어온 가장 단초가 된 게 제가 사실 여기 김자 교자 회장님이 삼성출판사에 대표로 계실 때 제가 9명을 뽑았는데 공채로 그때 사실 감사했던 건 되게 자부심을 주셨던 건 그때 현대 삼성의 봉급이 월 24만 원 할 때 저희 신입사원 때 34만 원을 주셨어요. 초봉을.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도 오르고 너무 아주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또 뵙고 오늘 또 이렇게 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인연이 저희 그 같은 동양 순천 여수고요. 같은 원 집안 내 또 어린이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순천 농업 중고등학교 회장님하고 동기시고 또 동국대 그 동창이시고 동기가 아니라 동창이시고 그래서 저희 집안하고 회장님 집안하고는 자연적으로 각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저도 회사도 그 파주 출판도시에 본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가장 아주 오래된 지인들,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근데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났습니다만 오늘 드릴 말씀은 그 회장님의 사회 문화적인 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회장님 모시면서 들었던 사적인 에피소드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장님이 2023년 12월 3일 날 그 영면을 하셨는데 사실 그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대단히 건강하셨어요. 22년 동안 해도 혼자 걸으시고 이렇게 잠깐 옆에서 가볍게 부축해 드릴 정도로 했는데 2023년 봄부터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계셨는데 그런 나중에 2023년 5월 어느 날인가 또 그날도 목요일인데 보험사 2층에 회장님 사택에 계시다가 1층으로 이제 사무실 옮기셔서 갔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했는데 회장님께서 윤 사장 앞으로 20년 동안 재밌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67입니다. 근데 작년이면은 제가 66세인데 제가 20년만 더 살면 회장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20
20년만 더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은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마음속으로 알고 20년만 더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어 달 그 입원을 입퇴원을 하시고 나서 몇 번을 입퇴원 하시다가 이제 2023년 작년 12월 3일에 깊은 연배를 드셨는데요. 늘 온화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친자식처럼 반겨주는 모습 그리고 보고 싶었어 윤 사장 좋은 책 구한 게 뭐 있어? 지난주에? 허허허 하고 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고 그랬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회장님이 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상 그립고 목소리 또한 그립습니다. 가끔 그 보호사 옆에 저희 어린이집에 제 손주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원 모임 때 잠깐 들여다보는데 지날 때마다 그 윤 사장하고 부르는 바로 보호사 옆이니까 윤 사장하고 부르는 그 회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멈칫 서서 그 보험사 그 건물을 바라보곤 합니다. 특히 그 보험사 옆에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바람 소리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